1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검사 결과지에 인생을 맡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병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더 빨리 늙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검사 결과는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지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이미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숫자에 기대어 안심하려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숫자, 혈당 숫자, 콜레스테롤 숫자, 숫자가 조금만 흔들려도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의 하루를 대신 살아줍니까? 내가 젊던 시절 우리 부모 세대는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밭을 갈아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겨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의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내는 일보다 확인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증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데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매년 아니 몇 달마다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를 병자로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정상이면 잠시 안심합니다. 그러나 다음 해가 되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확인의 굴레에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1년이 넘으면 몸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병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입니다. 허리가 조금 굽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가끔 숨이 차는 것은 몸이 살아온 세월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식을 모두 고쳐야 할 문제로 여깁니다. 고쳐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늘 어딘가 고장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이 혹시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숨어 있는 병을 찾는데 평생을 쓰는 동안 드러나 있는 기쁨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손주와 손을 잡고 걷는 시간, 친구와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저녁, 봄날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는 순간,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줍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혹시라는 말이 하루를 지배하면 우리는 이미 자유롭지 않습니다. 병은 때로 치료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100살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그 사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 검사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더 평안하게 합니까? 아니면 잠시 안심했다가 다시 불안해지는 반복을 만들고 있습니까? 의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의 소리를 듣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가슴이 조이지 않고 숨이 편하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건강한 것입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덜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걱정을 덜어내고 비교를 덜어내고 필요 없는 확인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몸도 오래 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햇볕 아래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검사 결과지보다 오늘 하루의 웃음이 더 소중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디 두려움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할 때는 의사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데 스스로를 환자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고쳐야 할 기계가 아니라 시간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이후의 삶은 병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찍 발견하는 것이 언제나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조기 발견이라는 말을 믿어왔습니다. 빨리 알면 살 수 있고 늦게 알면 후회한다는 말이 우리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빨리 안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소변 검사 결과를 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세균이 나왔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야 한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열도 없고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는데 검사 결과지에 찍힌 한 줄의 문장이 그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균이 있다니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몸 안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완벽하게 깨끗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균형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노년의 몸을 재단하면 대부분이 이상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두 치료해야 할 병은 아닙니다. 약은 필요할 때 쓰면 고맙지만 필요 없을 때 쓰면 몸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전혀 없는데 단지 검사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약을 반복해서 먹는다면 몸은 점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약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개입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평생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늘 제 길을 갑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믿지 못하고 작은 흔들림에도 즉시 개입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몸의 자율성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줄이는 삶이라고 나는 자주 말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분노를 줄이고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는 삶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분명히 신호를 보낼 때는 당연히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단지 결과지에 적힌 수치 하나 때문에 약을 시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어르신이 물을 자주 마시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꾼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겁을 먹지만 않는다면 몸은 제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최악을 먼저 상상합니다. 혹시 나중에 큰일이 되면 어떡하지? 그 혹시라는 두 글자가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삶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병이 없다는 확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편안히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웃으며 식사를 하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걷는 시간이 몸을 더 튼튼하게 합니다. 약 한 알보다 마음의 안정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도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적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 안에 무엇인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고치려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찍 안다는 것이 반드시 오래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을 일찍 떠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가 아픈가? 만약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 사실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몸이 조용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지나친 개입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신장을 더 걱정합니다. 가슴이 조금만 두근거려도 계단을 오르다 숨이 조금만 차도 혹시 큰일이 아닐까 마음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해마다 심전도를 찍고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안도하거나 또 다른 걱정을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서 한번 멈춰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심장이 아픈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까? 심전도라는 것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종이에 그려보는 검사입니다. 그 선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우리는 겁을 먹습니다.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스스로를 환자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심장의 모양도 박동의 리듬도 젊을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가 곧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심장에 남긴 흔적일 뿐입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런 통증도 없는데 검사 결과 한 줄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운동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하고 또 다른 검사를 하며 점점 더 깊은 걱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지 확인하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자신을 병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우리는 의사의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사도 사람이며 모든 검사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 확정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전도에서 조금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병이 숨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있다면 그 작은 변화는 그냥 나이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면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숨이 가빠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면 그 긴장된 리듬이 종이에 그대로 찍힐 수 있습니다. 결국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심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노년의 심장은 무리하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경쟁에서 물러나고 다투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려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한다고, 계단을 한 번에 오르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변화는 쇠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심전도를 찍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슴이 조이듯 아프고 숨이 차서 일상이 힘들고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움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해마다 습관처럼 검사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삶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1년을 넘긴 한 제자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수님, 저는 건강하다고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건강은 단지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할 일을 기대하고 사람을 만나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단지 피를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자신의 심장을 너무 자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두근거려도 겁부터 내고 작은 변화에도 큰 병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잠시 멈추십시오.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오래 견뎌온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덜 확인하고 더 믿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몸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준 심장을 믿어주십시오. 두려움이 심장을 조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장은 공포 속에서가 아니라 평안 속에서 가장 오래 뜁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진을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몸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기계가 많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면 바로 정밀 촬영을 권합니다. 터널 같은 기계 안에 누워 조용히 숨을 참고 있으면 우리 몸의 작은 부분까지 자세히 보입니다. 그 결과지를 받아드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말해줍니까? 허리가 조금 뻐근한 것은 나이가 들면 흔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시 굳어있는 느낌,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느껴지는 묵직함, 이런 변화는 대부분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서 작은 돌출이나 좁아진 부분이 보이면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디스크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걷는데 큰 불편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지도 않는데 사진 한 장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부터 허리는 통증의 자리이기 전에 걱정의 자리가 됩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통증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척추는 살아있는 동안 조금씩 닳습니다. 젊은 시절 무거운 것을 들고 오래 서 있고 자식을 업고 다니며 버텨온 시간들이 허리에 쌓입니다. 그것을 모두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생각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전부 지우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어르신이 촬영 결과를 보고 수술을 권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리에 힘도 있었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사진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보십시오. 사진은 과거의 모습일 수 있지만 지금의 삶은 여러분의 움직임과 느낌 속에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신호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라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명한 증상이 없다면 먼저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걷기와 가벼운 운동은 허리를 지탱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때로는 비싼 촬영보다 꾸준한 걷기가 더 큰 치료가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과하게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사진보다 넓고 깊습니다. 한 장의 영상이 여러분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진 속 작은 변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곧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것을 고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면 잠시 쉬고 따뜻하게 하고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진보다 자신의 느낌을 더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걷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먼저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월이 남긴 자국을 모두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국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허리의 작은 변화 때문에 스스로를 약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긴 시간을 견뎌온 존재입니다. 노년의 삶은 수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사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이른을 넘기면 남자들은 말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혹시 모를 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잠을 설칩니다. 피를 한번 뽑아 수치를 확인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기준보다 조금만 높아도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라기보다 세월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피검사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암을 떠올리고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까지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모든 암이 똑같은 속도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 가운데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고 소변도 잘 보셨습니다. 다만 수치가 조금 높다는 말을 듣고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초기 암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암 환자라는 이름이 먼저 붙었고 그 이름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노년의 남성에게 가장 힘든 것은 통증보다도 존엄의 흔들림입니다. 소변을 마음대로 보지 못하거나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줍니다. 우리는 병을 고쳤다고 말하지만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정말로 그 선택이 지금의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이른이 넘은 뒤에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어떤지 말입니다. 어떤 병은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그 속도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려 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검사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변이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피가 보이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단지 수치 하나 때문에 스스로를 암 환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치는 참고일 뿐 인생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싸우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적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은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동반자입니다. 작은 이상이 보일 때마다 적으로 돌리면 우리는 평생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싸움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노년에는 전쟁보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검사 결과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아픈가?
만약 특별한 불편이 없다면 그 사실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오늘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큰 건강입니다. 이런 이후의 삶은 두려움을 줄이는 삶이어야 합니다. 병을 미리 찾아내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모든 생각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병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것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나는 75을 넘긴 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대장검사는 계속 받아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암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를 반복합니다. 자녀들도 권합니다. 요즘은 다들 정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합니다. 부모를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자식의 마음, 혹시 모를 일을 미리 막고 싶은 불안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검사가 지금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입니다. 대장검사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젊은 연령대에서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든 이후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용종은 암으로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은 10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위험이 지금 당장 나를 위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검사는 간단해 보이지만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준비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오가며 장을 비워야 하고 검사 중에는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끝나지만은 드물게 출혈이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일일 수 있어도 노년의 몸에는 작은 부담도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어르신이 자녀의 권유로 검사를 예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암을 놓치면 어쩌냐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면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친 개입이 되지 않도록 그 경계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변에 피가 보이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배가 계속 아프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신호는 몸이 보내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도 없고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반복하는 검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모든 위험을 미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노년의 선택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하는지, 무엇이 불안을 키우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검사가 나를 더 평안하게 만드는가? 만약 결과가 조금만 나빠도 또 다른 걱정과 절차가 이어진다면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위험을 없애려는 삶은 결국 삶을 줄이는 일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안전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바깥 공기를 마시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더 소중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75 이후의 삶은 덜어내는 삶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줄이고 꼭 필요한
관계와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절하는 것이 무책임한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위험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몸은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몸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필요할 때는 검사를 받고 필요 없을 때는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노년의 평화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병은 몸 한 부분을 아프게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검사를 줄이고 약을 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곁에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1년을 넘기면 주변이 하나둘씩 비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먼저 떠나고 형제의 소식이 뜸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유일한 대화가 되고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이름을 불리지 않는 날도 생깁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오래 살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이유가 단지 건강 때문만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존재를 확인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몸의 면역력은 음식과 운동으로 지킬 수 있지만 마음의 힘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작은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는 이것이 어떤 검사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몸은 괜찮은데 자꾸 힘이 빠집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몇 달째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고 친구들도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길어질수록 밥맛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으면 같은 반찬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통화가 하루를 바꿉니다. 상대의 하루도 나의 하루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차를 따라주는 일, 손주에게 얘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이웃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 이런 작은 역할이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불러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을 때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숨길수록 깊어집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시간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건너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100살이 넘는 삶을 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버틴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명예도 검사 결과도 마지막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하나,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쓸쓸하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발 먼저 내딛어 보십시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작은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누군가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노년의 건강은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외로움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방법보다 작은 습관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검사와 어려운 치료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매일의 식사와 걸음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몸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에 의해 유지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떻게 쉬는지가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식사를 대충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 한 공기를 다 먹지 못하고 반찬 몇 젓가락으로 끼니를 마칩니다. 그런데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빠지고 균형이 흔들리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말합니다. 노년에는 약보다 단백질이 먼저라고. 비싼 보양식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달걀 한두 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에 힘을 보태는 식사를 하십시오. 밥을 먹는 일이 귀찮아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함께 드십시오. 밥상은 단지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걷기입니다. 나는 빠르게 걷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숨이 차도록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서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입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쌓였던 걱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더 빨리 굳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조금씩 움직이면 몸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회복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짧아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밤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으면 잠은 더 멀어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기도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깊은 잠은 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종종 묻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했습니까? 병원에 다녀온 일,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일 말고 몸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한 끼를 제대로 먹었는지, 햇볕을 쬐었는지, 누군가와 웃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건강이 됩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쌓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지키는 삶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균형을 지키고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달걀 한 개를 챙기는 일, 10분이라도 걷는 일,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일, 이런 소소한 선택이 몇 년 뒤의 모습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병을 두려워하면서도 작은 습관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몸의 힘이 서서히 줄어들고 움직임이 적어지고
식사가 부실해질 때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엌과 길 위에서 만든다고. 지금 당장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따뜻한 밥을 먹고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일 아침 10분이라도 걸어 보십시오. 몸은 그 정성을 기억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작고 성실한 습관이 쌓여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하는 법입니다. 젊을 때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상사의 말에, 의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따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른을 넘기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함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요즘은 다들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내가 무책임해 보이지 않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로 여러분의 의지였는지 말입니다. 거절은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표현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과 시간을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검사가 내 삶을 얼마나 바꿀 것인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지 말입니다. 의사가 모든 답을 완벽히 줄 수는 없습니다. 의학은 가능성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나이, 나의 생활, 나의 바람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결정이 나에게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잘 몰라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겸손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뒤로 미루는 태도도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앞에 두십시오. 잘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병이 더 빨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잠이 편해지고, 잠이 편해지면 몸도 덜 피곤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절반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오래 버팁니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결정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잡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붙잡는 사람이 더 단단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절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은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검사나 치료가 있다면 조용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결정한 것은 아닌지, 주변의 기대에 밀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정중히 말하십시오.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노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마음의 평안을 우선해 두십시오.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대신 결정해 주는 사람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언은 들으되 결정은 스스로
용서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한 뒤에 선택하십시오. 노년의 품격은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병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이를 문제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늘고 걸음이 느려지고 기억이 가끔 흐려지면 곧바로 고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늙음은 고장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젊은 날에는 무엇이든 빨리 해야 했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했고 뒤처지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른을 넘기고 보니 속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걷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니 사람의 표정이 보이고 계절의 냄새가 느껴지고 내 마음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이는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병을 두려워하며 수많은 검사를 고민했습니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되었고 어떤 것은 불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을 평안하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지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준을 내려놓고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남의 평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해도 모자랄 존재입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손주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오래된 기억을 나눌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나이는 사라짐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얕은 물은 빨리 마르지만 깊은 물은 오래 남습니다. 혹시 지난날의 선택이 아쉬워 마음이 무겁다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때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오늘의 식사를 감사히 하고 오늘의 햇빛을 느끼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되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 속에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한 뒤에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성실히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이상 스스로를 환자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쳐야 할 기계가 아니라 시간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노년의 삶은 소박해야 아름답습니다.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는 일, 누군가의 안부를 듣는 일,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인생을 이룹니다. 우리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조용한 평안을 향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늙어 간다는 것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없어도 되는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이해를, 집착 대신 여유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